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인공지능 때문에 10년이면 다 사라질 판에 개발자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추천했던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제 글에 저런 이제 반박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비아냥되면서 조금 기분 나쁘게 달아서 이제 바로 차단을 박았는데, 근데 사실 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개발자가 대체될 확률 이러면서 예전에부터 찍은 내용이 있는데, 또 반복을 하자면 일단 단순노동 업무 쪽은 자동화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사실 개발자가 생각보다 너무 노가다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 엔진을 얘기하면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게임 엔진도 진짜 노가다 끝판왕이거든, 그 게임 개발 쪽이. 그래서 특히나 클라이언트 개발 쪽이 진짜 노가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공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막 게임 학교에서 내준 과제나 이런 거 막 할 때도 좀 정신이 없었어. 근데 이제 노가다 너무 많아. 그래서 엔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예요. 언리얼에서 만든 엔진, 뭐 또 뭐 이걸로 뭐 퀘이크를 만들었네 이러면서 막 나왔었고, 막 요새 엔진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 개발 자체도 할 일이 존나 많으니까 엔진, 예를 들면 물리 엔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내부에 이제 그래픽을 어떻게 처리할지 뭐 여러 엔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걷는 거를 직접 막 엔진부터 만드는 개발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 개발사는 이제 개노가다해서 만들거든요. 그 작업까지 가는 게 엄청나게 작업하기 진짜 많거든요. 계산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옛날 개발자들은 그걸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엔진을 뭘 쓸까가 거의 그 주 업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엔진을 사용해서 뭘 만들까를만 생각을 하면 나머지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게임을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지금 갑자기 막 발달해가지고 막 모든 직업을 뺏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요. 지금 그나마 이제 요즘 조금씩 사용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이렇게 의료 쪽에서 인식 기술, 이렇게 암덩어리 좀 찾아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보조 도구로 쓰는 거죠. 암덩어리가 여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건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년 안에 사라진다? 근데 사실 뭐 제가 10년 뒤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10년은 너무 빨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챗GPT다 뭐다 하면서 되게 세상이 막 바뀔 것 같고 챗GPT가 하는 게 너무나 똑똑하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이제 기술 자체를 이제 그 왜 이게 되는지 기술을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으고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부분만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글 검색 엔진의 좀 발달한 형태인 거죠.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이 사람이 요구하는 정보가, 이 사람이 입력한 텍스트 있죠. 입력한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판단하는 부분도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해 놓은 데이터에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게 그 핵심이지. 사실은 그 데이터 자체는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코드도 완성해주고 그러잖아요. 챗GPT에서 보면 그거 같은 경우도 뭐 깃허브 인수해가지고 거기 있는 코드들 다 학습해서 거기에서 나온 코드들에서 뽑아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한 뭐 엄청난 인공지능으로 발달하려면 사실은 하드웨어가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시스템에 맞춘 반도체들을 뜻하는 건데, 이게 보면 애플도 M1 칩셋이 사실은 그 가성비로 따지면 인공지능 그 학습을 시킬 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사실 훨씬 비싸거든요, 단순 칩셋으로만 비교하면. 근데 그래픽 카드를 안 쓰고 자체 내장 칩셋으로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게 이런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지금은 사실 엄청 느리죠. 왜냐면 그 보면은 챗GPT나 뭐 바드 같은 거 한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그 학습을 한번 시키려고 하면요, 막 거의 1년 동안 학습시켰다 그러던데, 엄청 학습을 엄청 시켜야 돼요. 버전업 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학습시키고,
막 그러면서도 인간이 엄청나게 조율하잖아요. 말이 인공지능이지 사실은 잘 만든 시스템이긴 하죠. 잘 만든 시스템에 가깝죠. 인간이 뭐 블로킹도 하고 해선 안 될 말도 뭐 막아야 되고 손 처리를 은근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그냥 아직 뭐 지가 알아서 막 하고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막 진짜 막 그런 인공지능 막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되게 많이 발달해야 되는데 개발자의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거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코드를 짜는 것보다 이제 방향과 과정을 설정하는 게 제가 핵심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좋으려면 내 철학이 공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되게 잘할 때는 항상 이 철학적인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죠. 사람들이 뭐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코드는 내 눈에 바로 보이니까 사람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에 아무래도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시각화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각화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리즘을 짜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그려서 어떻게 짤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각화로 정리된 자료를 보고 알고리즘 짜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 코드 자체도 시각화된 데이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글자니까. 근데 그런 것과 이제 철학이 싸우면 사실 코드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코드에 집착하는 거예요. 특히나 외국수 개발자는 어떻게 짜면 더 좋은 코드를 짤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은 결국에는 코드를 나중에 AI가 짜주면 훨씬 깔끔하고 훨씬 정갈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AI가 인지만 시켜줄 수만 있다면 되게 좋은 코드 짜는 거는 AI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정렬을 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정렬. 이거는 사실 한두 사람이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이 잘만 짜놓은 것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일반 개발자들이 이런 업무 자동화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든 뭐든 이루어질 때 핵심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구조를 구성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뭐 뺏긴다 이런 것보다 이거는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무언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빗자루로 쓸었는데 이제 막 청소기가 나오니까 좀 더 편하게 쓰고 그 청소기가 다이슨 같이 좀 더 진화된 형태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각 부위별로 다르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화된 청소기가 나오면서 점점 청소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걸 너무나 빨리 하니까 급진적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렇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더 내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10년 전부터 내린 결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팀로바 만들 때부터 사실은 기존의 기계인 팀장님도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었고 저는 이제 보안회사를 거치면서 차세대는 이제 인공지능이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진작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빠르게 급진적으로 발달할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도 사실 이슈가 되고는 있었어요. 우린 옛날부터 지켜봤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기 전에 전문가들은 더 일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좀 지켜볼 때 나중에는 어떤 개발자가 필요할까? 결국에 인공지능이 나오면 보통 업무 효율을 먼저 따지겠죠. 뭐, 그런 시장이 올 텐데, 개발자 입장에서 노가다 작업이 사라진다라고 본다면.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나무웹 에디터라고, 이제 홈페이지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툴이 있었어요. 지금의 노코드, 로우코드랑 똑같은 거거든요. 애초에 그런 패러다임은 옛날부터 있었어. 다만, 좀 더 이제 심화되고, 좀 더 좋아진 거지. 그래서 옛날에도 뭐 끌어다 붙이는 이런 식의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업무 자동화 툴은 20-30년 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노코드, 로우코드가 많이 좋아지긴 했죠.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업무를 좀 더 도와주는 도구에 가깝다. 대부분의 기술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만 있으면 그렇게 대체될 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의 매너리즘이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냥 대충 영혼 없이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답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변화를 꾸준히 한다면 오히려 훨씬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 안 해요. 노력 안 하고 그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학생들을 교육해서 트레이닝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뭔가 변화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노인들 못지않게 변화를 잘 안 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뭐 적당히 하고 막 그렇게 지쳐버린 거지 벌써.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좀 잘못된 게 너무나 주입식 교육을 빨아주니까 다 공무원 시험까지 직업 구하는 것까지 주입식 시험으로 막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논쟁이 제일 없지만 가장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와, 저 공무원 됐다 존나 똑똑하다 뭐 이러진 않잖아 솔직히. 왜냐면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이 저 사람의 똑똑함을 그렇게 막 증명해주는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떨어진 사람보다는 붙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게 많은 확률이 높겠지만 딱 요 정도지. 저 사람 졸라 똑똑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 왜? 그런 공부들이 실용성이 없으니까. 공무원 뽑을 때 보면은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보더라. 이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뭐 그 역사 이런 거 막 보고 한국사 알고. 근데 그게 지금 내가 행정 처리하는데 진짜 많이 중요할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옛날부터 그랬어. 군대 갔을 때도 훈련소에서 와, 내가 지금 여기서 오와이어를 맞추면 전투력이 올라갈까? 나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군기가 올라가야 과연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 시스템이 되게 너무 사람이 생각을 할 여지를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걷는 것부터 이렇게 가다가 막 잡담하거나 딴소리 할까봐 군가 부르게 시키고, 뭐 도망갈까봐 화장실도 전우조로 같이 보내고, 그래서 내 앞에도 내가 똥 싸고 싶으면 전우가 같이 가야 돼. 뭐 이런 거. 이게 과연 군기랑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해, 솔직히. 그래서 막 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똑같이 발현이 되는 거야, 이 개발 시장에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에 안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나 개발자라면. 뭐 사실 뭐 진짜 맛있는 덮밥집이 10년이 지난다고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은. 근데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안 바뀌는 사업을 하시지, 개발자처럼 트렌드 계속 바뀌고 옛날 기술 쓰고 있으면은 물론 수요가 사라지진 않는데 되게 좁아져요. 수요가 엄청 좁아지고 그런 시장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아무튼 이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계속 변화하려고 서핑해야 되고. 근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 개발자가 사라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죠. 단순 업무부터 다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논리라면, 이 악플을 단 사람 논리라면 사실은 모든 직업을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허벅지 벅벅 긁으면서 그냥 등이나 벅벅 긁으면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막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직업이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얘기 옛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 그렇게 많이 이제 크게 변화되고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을 하는데 기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기존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도 보면은 TV가 나온 다음에 백남준 씨가 미디어 아트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미디어 아트는 이제 지금 뭐 대중적이고, 그 미디어 아트를 넘어서니까 디지털 아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미술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디지털이 나오면 또 새로운 또 그걸 도구로 활용해서 하는 직업들이 계속 탄생해 왔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진짜 나라 입장에서 이게 정말 모든 기계가 우리의 직업을 다 뺏었다 라고 한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행할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제를 실행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논문 대신 좀 써주고, 챗GPT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왜냐면 문자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걔네 자체가 문자를 엄청나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파괴적인 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컴퓨터의 등장은 계산원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옛날에 나사에,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히든 피겨스의 나사에 일하던 흑인 여성들의 뭐 인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흑인 여성들의 인권은 그래 힘들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난 그거에 그렇게 감정이입은 안 됐고,
그것보다 제일 놀랬던 게, 나사에서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세 번째 이 초록색 녹색 옷 입으신 분이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전환이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마지막 분이 결국에는 이 코딩을 배우고 코볼로 이제 코딩하는 걸 배워서 코딩으로 계산을 처리하죠. 그럼 컴퓨터의 발명은 이 계산원들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재적인 똑똑한 그런 수학 천재들을 모아서 그 수학 계산을 시켰었거든요. 나사에서 로켓 좌표가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그 이때가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뭐 계산원 없다고 우리가 지금 어떡하죠?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버스 같은 데서 버스 안내원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막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생각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있던 직업들, 음식들도 많이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안 찾으면 또 금방 유행했다 사라지듯이, 직업도 딱 필요하면 딱 생겼다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또 새로운 직업들을 찾는데, 근데 직업을 찾는 방식이 지금은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막 들이미는 그런 직업들이 많잖아.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철근 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노임을 내가 대충 알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되게 비싸게 받는 엔지니어랑 그렇지 않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많이 커요. 근데 그냥 그 노가다 진짜 잡일하는 사람이랑. 근데 이제 보면 건축 기술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중국에서 거의 뭐 24시간 만에 또 뭐지 집을 지었다고 뭐 기록 갱신했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이런 기술 되게 수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만에 막 집도 짓고 뭐 이런 식 3D 프린팅 기술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짓거든요. 요런 기술로 많이 짓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는 요런 스타일로 많이 지을 거예요. 내구성에만 크게 문제만 없으면. 그 막 일주일 만에 지은 집도 있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 기존에 완전 단순 노동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겠다. 결국엔 직업을 얻는다는 거에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교육은 기존의 그런 업무 자동화 도구를 다루는 방식의 어떤 교육 쪽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개발 쪽은 진입장벽이 존나 높고, 그리고 어설프게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고 그런 도구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팀노바에서는 항상 응용 2단계 때 뭘 가르치냐면, 가장 트렌디한 거, 특히나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은 다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메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메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수인계를 받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큰 틀은 같이 가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시대에서 이거를 도구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생들의 미래를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일상생활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잘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회사 들어갔는데 다들 막 수동으로 이렇게 막 쿼리 짜고 있더라고. 그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그래서 거기 그분들한테 그 DB 전문 팀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짜세요? 그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스니펫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막 바로 자동 완성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쿼리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진 쿼리가 훨씬 좀 괜찮지 않냐,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자동 완성 그거를 좀 이제 쓰시더라고. 내가 한 번에 보여주니까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개발자들도 뭐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뭐 물론 똑똑하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근데 그거 약간 어떨 때 보면 헛똑똑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도구 활용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고집, 제발 이상한 장인 정신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 막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 사람들이 옛날에는 신토부리 하면서 막 그 있잖아요. 90년대 인터뷰 보면은 졸라 웃긴 게, 뭐 외제차가 어쩌저쩌고, 이게 옛날에 외제차에 대한 열등감 존나 심했거든 사람들.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외제차가 타면 저 사람 능력 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지, 사람들이 막 저 외제차 탄다고 저 못된 놈 이렇게 안 하잖아. 되게 능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근데 옛날에는 되게 심했어 그게. 외제차 탄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토 부리가 아니니까 막 이러거든.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사라졌잖아. 그런 게 얼마나 별로란 걸 아는 거지.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크린 쿼터제도 그렇게 막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자유주의자에 가까워서 자유시장 경제에 일단 맡겨야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이 확보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면 노력 안 한다. 그 막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요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입장에서 업무 자동으로 인해서 일자리 있는 개발자가 진짜 많아질 정도로 진짜 양자 컴퓨터가 존나 보급이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모든 연산을 다 처리하고 인간은 존나 머가리 텅텅 이런 느낌으로 되게 인간은 바보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이미 기본소득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배급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소득제 이뤄져도 결국에는 그 하이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기술들이 자가 발전할 수 없다면 인간이 발전시키는 그, 그 역할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알고리즘. 지금도 인간이 다 하잖아. 그래서 인공지능 엔지니어 뭐 최근에 막 어디지 뭐 구글이었나 어디서 뭐 11억을 줘도 막 잘 못 구한다고 막 11억을 줘도 막 인력난에 막 그렇게 있다고 실리콘밸리에서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그거 갖고 포기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만 잘하면 그 도구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 이런 툴들도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 챗GPT가 나오니까 스크립터란 직업이 나오잖아. 챗GPT한테 내가 원하는 결론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문구를 입력해주는 사람을 빨리 찾아버리잖아. 직업이란 게 그렇게 생기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능지가 낮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럼 너 뭐 할 건데? 10년 앞으로한테 하는 얘기야. 너 10년 뒤 뭐 할 건데? 너 그냥 방구석에서 있어 평생 그렇게. 이게 되게 불쌍한 거야. 이렇게 알려줘도 뭐 말을 알아쳐먹지를 못하니까.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고, 나는 옛날에도 개발자 커뮤니티에 진짜 내가 공격을 받아도 나는 그런 사람들도 돕고 싶었거든. 내가 아는 선에서. 물론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경력이 오래되고 고연봉으로 많이 가잖아. 개발자 커뮤니티 보면 사실 대부분 저연봉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좀 선배 입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있는 입장에서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거조차도 곡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질투해서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좀 생각을 해야 돼. 머가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질투해서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파괴뿐이야. 그냥 속이 통쾌할까? 그렇게 해서 팀노바가 망하면? 그리고서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할 거야. 한국에는 좋은 학원이 없다. 이 지랄 할 거야 또. 그러니까 웃긴 거지. 옛날에 그렇게 무시 많이 했거든. 국비지원 어쩌고저쩌고 저 학원 출신들은 못 쓴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애 존나 많았거든. 근데 막상 그 자기보다 훨씬 연봉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저 학원이 막 문제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이렇게 지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돼. 저도 속상할 때 너무 많고 인생이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그렇죠. 제 업무 성과 이런 객관적인 것들 그런 거 갖고 그냥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 나를 지탱하는 그런 멘탈을 잡아주는 거 갖고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뭐 솔직히 말해서 막 TV에 나오는 막 엄청나게 막 비싼 뭐 남들이 못 먹는 캐비어 먹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엔 되게 좋아도 캐비어를 매일 먹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 쌀밥 먹듯이 캐비어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평범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고통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걸 아니까 그 능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버티자 이렇게 하는 거지. 더 열심히 하자. 알고리즘 짤 때 머리 너무 아프지만 나중에 내가 짠 작품을 보면 너무 뿌듯할 거야. 나의 어떤 그 찬란한 미래를 그리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존나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졸라게 쪼개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방구석 백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한 30대 한 초중반 돼가지고 후회하면서 저 후회합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노프 팀장님 이러면서 오는 거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시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인간의 뇌신경 가소성은 20대 30대에 만들어지는 게 더 유리해요. 가능하면 어릴 때. 그러니까 뇌신경 가소성을 이용해서 뇌 트레이닝이 잘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껴요? 이제 IT에서 명사라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 이 사람 공부 진짜 많이 했다라는 게 그 언어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히나 소설가들은 뭐 사용하는 그 말의 그 퀄리티가 다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또 공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정돈이 잘 된 그런 스타일의 말을 되게 쓰면서도 핵심을 되게 잘 전달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 특히나 이제 이런 개발적인 얘기들을 그렇게 전달하는 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게 그런 걸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게 그만큼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내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시각화된 데이터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시각화된 것만 보고 쫓아가. 그러니까 헬스장에 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도 많이 하냐면, 내 몸이 변화하는 게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게. 근데 개발은 내가 실력이 는다는 게 잘 안 보여. 작품도 막 코드밖에 안 보이니까 다들 코드에 집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드보다 더 핵심적인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이제 이뤄지면 이런 도구들도 잘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적대적으로 AI가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이렇게 세상을, 내 직업도 다 뺏어간다 이럴 시간에 어떻게 AI를 활용을 할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10년 안에 돈 많이 벌어놔 그러면, 돈 엄청 벌어놔서 그래서 뭐 부자 되세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든가. 그렇게 똑똑한데 노프 팀장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렇게 미래를 딱딱 맞출 정도로 엄청 똑똑하신 분이면 그냥 개발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말고 그냥 똑똑한 머리로 미리 돈 다 벌어 놓으세요. 그럼 되지. 그거 갖고 왜 그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